네, 안녕하십니까. JVM 밑바닥 파헤치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는 마이크를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DK와 JRE인데요.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모음이고, 이 도구에는 컴파일러, 디버깅 도구, 자바 가상 머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배울 JRE는 JD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이고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JDK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JRE 환경에서 실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JDK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고요. 또 JRE는 JDK보다는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 메모리 영역과 메모리 오버플로우입니다. 런타임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요. 이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실제 클래스 파일이 적재되는 곳으로 JVM이 OS로부터 자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해 할당받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는 메서드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PC 레지스터, 그리고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이 있습니다. 각각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스레드가 공유하는 영역과 공유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스레드가 공유하는 영역에는 힙 영역과 메서드 영역이 있고, 스레드가 공유하지 않는 영역에는 스택 영역, PC 레지스터 영역, 네이티브 메서드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어, 각각의 이제 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PC 레지스터 영역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줄여서 PC 레지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PC 레지스터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의 멀티 스레딩은 CPU 코어를 여러 스레드가 교대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어, 특정 시각의 코어는 한 스레드의 명령어만 실행되게 됩니다. 이 말이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좀 어려워서 밑에 좀 더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레드 전환 후에 이전에 실행하다 멈춘 지점을 정확하게 복원하려면 스레드 각각에는 고유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각 스레드의 카운터는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된 영역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메모리 영역을 스레드 프라이빗 메모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현재 수행 중인 JVM 명령의 주소가 저장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메모리 영역은 가상머신 명세에서 out of memory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입니다. 자바 코드가 컴파일되어 생성하는 바이트 코드가 아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영역입니다. 이 네이티브라는 말이 자바가 아닌 언어에서 제공되는 메소드, 즉 C나 C++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택입니다. 스택에서는 메서드 호출 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 호출 내역 등이 저장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각 스레드마다 개별적으로 생성되고 메서드 호출 시 생성되었다가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JVM이 새 스택 프레임을 생성할 공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를 던지는데요. 이 새 스택 프레임이 무슨 의미냐면 호출되는 순간 스택에는 그 함수를 위한 영역이 할당이 됩니다. 이걸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호출된 메서드의 매개 변수, 로컬 변수, 그리고 메서드의 반환 주소, 즉 호출된 메서드가 반환된 후 메서드 실행이 계속되어야 하는 지점을 포함을 합니다. 이걸 스택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용량을 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는 스택을 확장하려는 시점에 여유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out of 메모리를 던집니다.
다음은 자바 힙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모리입니다. 자바 힙은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며 가상 머신이 구동될 때 만들어집니다. 참조형인 레퍼런스 타입 데이터 타입을 갖는 객체, 배열 등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자바 힙은 자바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스택과는 다르게 보관되는 메모리가 호출이 끝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어떤 참조 변수도 힙 영역에 있는 인스턴스를 참조하지 않게 되면 이제 GC가 관리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GC에 의해서 청소됩니다. 그리고 자바 힙은 크기를 고정할 수도 확장할 수도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힙을 좀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메서드 영역입니다. 메서드 영역도 자바 힙처럼 모든 스레드가 공유됩니다. JVM이 읽어드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런타임 상수풀, 멤버 변수, 클래스 변수, 상수, 생성자와 메서드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힙과 마찬가지로 연속될 필요가 없으며 크기를 고정할 수도 있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스태틱 메모리는 이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은 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태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메서드 영역이 꽉 차서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으면 당연히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던집니다. 이 그림은 스택과 힙에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네,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좀 정리하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이 블로그를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책에서 갖고 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셔서 네,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런타임 상수풀입니다. 런타임 상수풀은 메서드 영역 일부이고요. 클래스 버전, 필드, 메서드, 인터페이스 등 클래스 파일이 포함된 설명 정보에 더해서 컴파일 타임에 생성된 다양한 리터럴과 심벌 참조가 저장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어, 좀 쉽게 그냥 정리를 하자면 런타임 상수풀은 JVM이 클래스를 로드할 때 이러한 이러한 정보를 메서드 영역에 런타임 상수풀에 저장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런타임 상수풀은 메서드 영역에 속하므로 메서드 영역을 넘어서는 확정될 수 없고요. 상수풀의 공간이 부족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던집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메모리입니다. JVM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 중 하나이고요. 이 다이렉트 메모리는 가상머신 런타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메모리 영역의 합이 물리 메모리 한계를 넘어서면 동적 확장을 시도할 때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던지고요. 이 네이티브 메모리가 무엇인지 좀 더 찾아봤는데 JVM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는 메모리 중 힙 메모리를 제외한 영역을 통칭하고 가비지 컬렉터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객체 생성에 대한 걸 알아볼 건데요. 크게 일단 간단하게 먼저 과정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뉴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메모리에 할당되면서 객체를 지 상태를 초기 상태를 설정을 하고 참조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JVM은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를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객체 생성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빈번한 발생이 있는데 저희는 객체를 자주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 환경의 위험인데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메모리를 할당하려 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레드 A가 메모리 할당 중 스레드 B가 끼어들 오류 발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첫 번째로는 메모리 할당 동기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레드 로컬 할당 버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메모리 할당 동기화를 먼저 찾아보면 비교 및 교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작동 방식은 첫 번째로는 현재 값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 값으로 교체를 시도하고, 세 번째로는 실패 시 재시도를 합니다. 장점으로는 메모리 할당을 원자적 작업으로 만들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레드 로컬 할당 버퍼를 사용하는 건데요. 각 스레드에게 힙 메모리의 일부를 전용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A 첫 번째로는 각 스레드가 자신의 T랩에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이제 뭐라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T랩으로 하겠습니다. T랩 공간 부족 시에만 이제 새 버퍼 할당을 위해서 동기화를 합니다. 이 장점으로서는 대부분의 객체 생성에서 동기화가 불필요하고 스레드 간 간섭이 최소화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스레드 로컬 할당의 버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게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할당 후 과정입니다. 메모리를 이제 초기화시키는데요. 할당된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트랩 사용 시에는 트랩 할당 시 미리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스턴스가 기본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객체 설정 시인데요. 객체 설정 시에는 객체 헤더의 중요 정보를 저장합니다. 클래스 정보, 메타 정보 접근 방법, 해시 코드, GC 관련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객체 헤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고요.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개발자가 정의한 초기화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자바에서 인스턴스 필드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JVM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이고, T랩 사용 시의 또 장점은 메모리 초기화를 미리 수행해서 이제 객체 생성 속도가 향상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생성의 완성 시에는 메모리 할당 및 초기화 후 생성자 실행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객체 헤더에는 런타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캐시코드, GC9, 상태 플래그, 스레드가 점유하고 있는 락들, 스레드 아이디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 배열의 경우 자바 배열 길이도 객체 헤더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데이터인데요. 객체가 실제로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코드에서 정의한 다양한 타입의 필드 관련 내용, 분모 클래스 유무, 분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모든 필드가 이 부분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정렬 패딩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자리만 뭐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책에 적혀 있었는데, 이 정렬 패딩이 있는 목적은 객체의 시작 주소를 8바이트 정수배로 맞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뭐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JVM은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 헤더는 런타임 정보를, 인스턴스 데이터에는 실제 객체 내용을, 정렬 패딩은 메모리 정렬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핸들 방식이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간접 참조 방식입니다. 객체가 참조 핸들을 가리키고 핸들이 실제 객체를 가리킵니다. 특징은 이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택의 참조가 핸들을 가리키고 핸들이 실제 객체를 가리키고, 여기에 대한 장점은 객체 이동 시 핸들 내 포인터만 수정하면 됩니다. 단점은 접근 시 한 단계를 거쳐야 돼서 약간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렉트 포인터 방식입니다. 객체에 대한 직접 참조 방식입니다. 참조가 객체 실제 메모리 주소를 직접 가리킵니다.
특징으로는 스택의 참조가 직접 객체를 가리킨다는 게 있고, 여기에 장점으로는 객체 접근이 당연히 빠릅니다. 단점은 객체 이동 시 모든 참조를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핸들 방식은 객체 이동에 유리하지만 접근 속도가 느리고요. 다이렉트 포인터 방식은 접근 속도가 빠르지만 객체 이동 시 모든 참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바에서는 객체 접근이 빈번하므로 대부분의 현대 JVM은 다이렉트 포인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능과 메모리 관리, 복잡성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바 힙 오버플로우입니다. 자바 힙은 객체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객체를 계속 생성하고 그 객체들의 접근할 경로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힙의 최대 용량을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힙 덤프를 분석하거나 메모리 누수를 직접 확인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힙 덤프 분석은 사용해보지 않아서 네, 이런 분석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로그를 확인해서 네, 누수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힙 덤프 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인데요. 메모리 일단 누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어디에서 누수가 직접 발생하고 있는지 네, 직접 분석해서 경로를 확인하고 어, 위치를 찾아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JVM의 힙 매개 변수 설정을 검토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용 메모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힙을 좀 증가시키는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최적화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메모리 사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머신 스택과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오버플로우인데요. 가상 머신 스택과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에서는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합니다. 스레드가 요구하는 스택 깊이가 가상 머신이 허용하는 최대 깊이보다 크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를 던지고요. 가상 머신이 스택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지원하나 가용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택을 더 확장할 수 없다면 아웃 오브 메모리를 던집니다. 네, 발표는 정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1장, 2장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는 마이크를 새로 사서 깨끗하게 좀 발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처음이라서 일단은 읽기만 했는데 다음 발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네, 연습을 좀 더 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